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석중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은요, 한 그 동영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에 나눠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세관청입니다. 과세관청이라고 한다면 일단 세무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의 경우는 시군구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이때 준수해야 될 그런 지침 또는 원칙을 우리는 적법 절차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되고 어떤 과정이 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크게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익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그 시류가 새롭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는 여지없이 국가가 패소 판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할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요 기간과 기한입니다. 즉, 뭐 부과를 하건 징수를 하건 과세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납세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기본적인 세법 내용도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부터 시점까지 연속된 시간의 종합, 이것을 기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만료점을 우리는 기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치세를 놓고 볼 때. 자, 근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는 표현하고, 과세기간이요. 이 과세기간에 대한 실적을 다음 달 7월 25일입니다.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기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신고 납부 기간, 그리고 7월 25일을 만료점이니까 이때를 기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때는 이때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과 기한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기간과 기한이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 이걸 이제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이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또 소멸되는 이 일련의 흐름,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인지한 상태, 즉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를 우리는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자, 세금도 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그 상태, 이거를 교과서에는 계수화되었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 상태를 확정되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자, 이렇게 성립돼서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소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납부, 충당,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즉, 내가 내야 될 금액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서로 상의 조치하겠다. 자, 충당입니다. 부가 취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부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요거를 주 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척기한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요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세금 면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세금 면책이라는 말은 세법에는 없는 용어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면책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정확한 세법상 용어는 납세금 소멸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적기간의 만료. 자, 이거는 부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소멸시효 완성은 이건 징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이에 해당하면 세금은 소멸된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기간과 기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실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라는 게 있습니다.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 자, 무슨 얘기냐면 법인입니다.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 그렇죠? 그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만약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하냐?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자,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 자, 여기를 보고 보겠습니다. 자, 원납세자는 누굽니까? 법인입니다. 그렇죠? 법인. 회사예요, 회사. 법인이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주된 납세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는 주된 납세무자. 주된 납세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가 대신해서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내라 라는 것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자, 부정성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부정성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법인에게 미친 법률적 효과는 그대로 출자자에도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법인에게 미친 법률적 효과는 출자자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부정성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성이라는 말이냐, 보충성. 보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인이 내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2차 납세금을 지는 거지 무한적인 납세금을 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출자 지분이 몇 프로나 보죠? 즉 지분이 70%면 법인 체납액의 70%를 2차 납세금자가 지는 것이고 52%면 52%만 지는 거고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해서 각각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은 전체 법인의 체납액 중에서 25%에 대해서만 2차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보충성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납세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자문을 해주고 또 납세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2차 납세금의 성립 시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제2차 납세금의 성립 시기. 즉 세무서에서 자, 법인 세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했어요. 그럼 당신은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재 체납액 중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 세금을 2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통지를 할 겁니다. 통지를 할 때 이 사람이 2차 납세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판단한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세 가지만 보시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자, 법인세.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와요. 사업연도. 사업연도. 그러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정확히 다르네요.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다. 우리 회사는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그냥 적용해요. 일반적으로. 왜?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회계연도는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야. 다만 1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1년.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나 내기야. 6개월 내서 2번 해서 상관없지만 1년 넘길 수가 없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무를 정한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라 이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 그때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야. 네? 그럼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12월 31일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 그렇죠? 자, 그럼 부가세 1기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6월 30일.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2기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12월 30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2차 납세의무 판정을 해야 돼요. 판정. 뭐라고 했어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정주주에 해당할 때는 2차 납세의무 저하라고 했어. 자, 법인세. 자, 이 사람이 12월 30일에 주식을 팔았어요. 60%를 갖고 있는데 12월 30일 날 30%를 팔았어. 자, 그럼 이 사람은 법인세 2차 납세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는 얘기지. 사업년도 종료일 12월 30일이고 이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인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람은 과정주주가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안 지겠죠, 2차 납세의무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1기 6월 30일 시점에는 이 사람이 과정주주였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목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세목별로. 그래서 2차 납세의무 판단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이때를 기준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세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목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세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합소득세. 자, 이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정돼 있어요. 네? 무조건 개인 사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개인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31일. 이해되시죠? 법인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 이때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과점주주와 관련해서 출자자입니다. 출자자의 과점주주와 관련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할 때 그 성립 시점은 바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며칠 전에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뭐냐? 내용은 간단해요. 아버지, 엄마, 아들들이 한 회사에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100%를 갖고 있어요. 자, 25%씩 갖고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12월 29일 날 주식을 팔았어요. 응? 12월 29일 날 주식을 팔았어. 자,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죠. 모 시청에서 이 아들한테 또 제2차 납세의무자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또 25%만큼 세금 내라. 안 내면 법적으로 취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통보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대항을 누르는 거예요. 아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정주주 또 특수관계를 보면서 제외됐죠.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점이 이 시점이 2차 납세의무 지정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함께 봐야 된다. 그러면 확정과 관련해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 뭘 봐야 되냐? 자, 우리가 제일 그 면책과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올 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주식의 압류.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각이 자유롭고 용이해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매각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가족회사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매각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조금 전에 내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무라고 했는데 법인의 제2차납세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의 제2차납세무. 무슨 얘기냐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있어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있는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됐어. 그러면 법인이 대신 세금을 내줘라 라는 게 법인의 제2차납세무예요. 이해되죠? 조금 전에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대신 세금을 내라는 것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무고, 자, 이번 반대로 그 법인의 출자자가 과점주주예요. 근데 세금을 못 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인의 그 출자자의 주식을 남겨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인이 대신 그 사람의 세금을 갚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확정 시점이에요. 자, 이거는 출자자는 납세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무를 지라는 거고, 법인의 2차 납세무자는, 법인의 제2차 납세무는 납세무 성립이 아니라 확정돼서 신고 납부이야. 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못 냈어. 못 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다르지? 다른 그 시점이 여기는 12월 30일 현재 시점에 과점주주 아니냐 판단하고, 요거는 확정이니까 과점주주가 이 사람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못 냈어. 체납됐어. 그 시점에 그 법인이, 이 사람이 과점주주가 맞다면 법인이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라. 납부기한 종료일이 언제? 확정! 왜? 여기서 마찬 부가세도 7월 25일까지 하잖아요. 이 시점이 확정 시점이잖아. 법인세도 3월 31일이 확정 시점이고, 이 시점에 과점주주 아니라는 보라는 얘기예요. 응?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일단 뭐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이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많고 법리도 많아.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보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실무 그리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자, 그것만 몇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거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것이 같이 연동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요 상태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제척기간 기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법정기일이라든지 이런 시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마다 각각 어떤 걸 적용해야 다 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맞다. 알람 설정까지.